섣불리 도입할 제도는 아니다. 이런 부모들이 사실은 없어야 돼. 이런 이상한 엄마들 단호하게 같이 놀아주지 맙시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 남편이 그 이상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옆에서 들으니까 그 뭐 학교 폭력, 뭐 교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회사에서 일로 하는데 꼭 집에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남편을 못 보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이나 교권 보호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다 참교육 드라마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참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드라마가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말에 몰아서 참교육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정말 교권보호국으로 참교육 가능하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도 맨 처음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권보호국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교권보호국이 생기면 처음 뭐 몇 달간은 기능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권보호국도 결국은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권보호가 강화되면 반대급부로 학생 인권이 좀 침해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은 서로 반비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교육 현장에서 보면 교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학생 인권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교권이 되게 강화됐던 때가 있잖아요. 저 학창 시절에만 해더라도 다들 저 또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잘못하면 손바닥 맞고 얼차려 하고 엉덩이 맞고 종아리 맞고 이런 걸 안 해본 어른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벌의 정도를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고, 이 체벌이 타당한 것인가, 학생 인권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토론이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권 보호국이 생겨서 교권 침해 사항만 뭐 거기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선별적으로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 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면 섣불리 도입할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반 에피소드 보면 그 정치인 아버지 백을 믿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진짜 무자비하게 학교폭력을 저지르는데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도 뭔가 부모의 뒷배가 있으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아마 그게 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빽 있는 부모가 뭔가 뒤에서 조작질을 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SNS가 발달됐잖아요. 어떤 가해 학생이 가해를 했어. 근데 그 부모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피해 학생 쪽에서는? 언론에 바로 연락하잖아요. 그럼 언론 기자들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취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바로 사죄하고 이제 그 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힘 있는 부모들이 혹시나 자기 자식이 문제 일으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더 강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아이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본인이 힘 있다는 뭐 직업이 드러나지 않게끔 처리를 하죠.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막 찾아오고 선생님한테 시시때때 계속 전화하고 이러는데도 선생님을 보호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현실도 이럴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5화의 이 배우 보면서 진짜 연기 정말 잘한다. 정말. 너무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10명의 학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의 학부모들인데 꼭 그 반에서 한 명 정도는 이런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 한 명이 전체 반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놔요. 이런 부모들이 사실은 없어야 돼. 그리고 이런 부모들이 그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왔어요. 이 여기에 나오는 우진이죠? 우진이처럼 자기 아이가 뭔가 불합리하게 뭔가를 당했다. 칠판 앞으로 나와가지고 문제 풀으라고 했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아이가 나 못 풀어서 창피했다라고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학교에 다음날 쫓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 이렇게 부끄럼 들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살대질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부모들이 학교에 못 찾아오게끔 이미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학부모긴 하지만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소통하고 싶으면 학교 대표 전화나 반 전화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간에만 통화가 되니까 그때 통화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뭔가 면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면담 신청하라고 해요. 이 학부모처럼 불쑥 학교에 찾아간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학교 입구에 학교 보안관이 떡하니 지키고 있잖아요. 일단은 학교에 허락받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가는 거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이런 이상한 엄마들 단호하게 같이 놀아주지 맙시다. 그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네. 하고 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보고되면 사과하면 되지 이렇게 딱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궁금증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 우리 아이 밖에 나와서 칠판 앞에 나와서 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잖아요. 이게 다 정서학대에 포섭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서학대냐 아니냐 판단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엄마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했을 때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무고는 안 돼요. 무고는 허위 사실을 고소를 했을 때 무고인 거지 일단 사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정서학대냐 아니냐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영역인 거지 고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해본 결과 이건 정서학대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된 거면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면 그나마 이 부모는 양반인 부모죠. 대부분의 뭐 이상한 부모들은 이게 왜 정서학대가 아니냐면서 또 이의 신청하고 항고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찌른 부모들이 있죠. 네. 그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은 있죠. 저 엄마 말이 맞는 거긴 하네요. 그쵸?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나마 양심은 조금 있다. 사과라도 하는 거면. 정말 이렇게 자기 촉법인데 어쩔래 하면서 완전 어른 범죄, 뺨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촉법이면 정말 아무런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 촉법 소년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이란 게 뭐 감옥에 안 간다 뿐이지 감옥과 비슷한 처분을 받아요. 14세 이상이 되면 처벌도 받고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촉법소년은 처벌은 안 받아요. 하지만 처분은 받거든요. 소년법에 따라서. 그래서 촉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다 문제가 돼요. 범죄 유형이 센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약간 구치소처럼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강한 교육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학폭위 장면에서 그 가해 학생 변호사가 엄청 막 강하게 주장하고 그거 보면서 약간 학폭위도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나? 그건 고증이 전혀 안 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저도 학폭 변호사 많이 하는데요. 변호사가 학폭위원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폭위 위원장이 변호사는
발언 기회 줄 테니까 절대 나서서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자기가 막 끼어들어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위원들도 사람인데 이 학생한테 좋은 조치를 하겠어요? 나쁜 조치를 하겠어요? 아니, 더 나쁜 조치를 안 하더라도 더 감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절대 그렇게 뭐 재판하듯이 막 끼어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건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건 학폭을 모르는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는 최악이다. 현재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만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재판처럼 학폭 사건을 했다가는 진짜 낭패해 봅니다. 그 참교육의 전반적인 그 관통하는 게 뭐냐면 거울 치료예요. 대체로. 그래서 이 참교육 드라마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이걸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스스로 한번 거울이 돼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불편해. 저런 행동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